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4일 집중호우로 부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전북 익산 황산대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대전에선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가로수와 추돌하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집중호우로 부여에서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실종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실종 지점으로부터 45km 떨어진 전북 익산 황산대교 인근입니다. 지난 16일엔 부여 세도면 금강유역에서 함께 실종됐던 50대 남성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DNA 감정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뚝방, 나무 사이에 끼어있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 은색 실목걸이가 있어서 가족한테 확인하고 추후에 경찰 쪽에서는 정밀조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구겨진 채 견인차에 실려갑니다. 대전 유성구 복명동 갑천대교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35살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3배 가까운 혈중 알코올 농도 0.23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충남에서도 오늘 새벽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새벽 2시 40분쯤 아산에서 25톤 택배 차량이 앞에 정차한 승합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택배 차량에서 적재 물품이 도로로 쏟아져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도로 양방향 교통이 30여 분간 정체를 빚었습니다. 승용차에서 불길이 솟구치고 수십 대의 차량이 줄지어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동서천 분기점에서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20대 남성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구역 교통이 20분간 통제됐습니다. TJB 조영준입니다. 대전과 충남, 세종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1,236명으로 어제에 이어 1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대전은 전날보다 100여 명 줄어든 4,368명이 확진됐고 충남에선 어제와 비슷한 5,76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에선 1,110명이 신규 확진되며 1,000명대 아래로 내려온 지 하루 만에 다시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전 3명, 충남에선 7명이 나왔고 세종에선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여야의 사령탑을 모두 교체하고 조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같은 지역구의 전 현직 의원이 여야의 대전시당 위원장에 선출되는 등 양측의 경쟁 구도도 더욱 강화된 가운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충청의 아들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지방선거까지 승리한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해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당 위원장에는 이용건 전 국회의원이, 충남도당 위원장에는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 세종시당 위원장은 유재화 변호사가 임명됐는데 모두 원외 인사입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충청 민심을 확보한 만큼 조직 정비를 통해 2년 후 총선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만 정권 교체가 완성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잘 다가가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크게 위축됐던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지역 사령탑 구성을 마치고 총선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대전시당 위원장에는 17년 만에 경선을 거쳐 현역 의원인 황운하 의원이 선출됐고 충남도당 위원장에는 두 번의 시장을 역임한 복기왕 아산갑 지역위원장, 세종시당 위원장은 현역 의원인 홍성국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분위기가 침체된 만큼 2년 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직을 수습하고 민심을 되돌려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충남 도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남도당의 운영과 민주당의 운영 모습을 보여드리고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의 희망이고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의 도당 활동과 총선 준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충청권 여야가 이제 남은 건 공석 중인 일부 선거구 당협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선출입니다.
민주당은 서산 태안을 제외하고 모든 선거구 지역위원장을 임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전 4곳, 충남 3곳, 세종 2곳 등 모두 9곳의 당협위원장이 공석인데 문제는 중앙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 당협위원장 임명이 불가능해 당분간 공석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충청권은 지지 정당을 바꾸는 선거 결과를 보여 여야 모두 차기 총선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고 그만큼 경쟁은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 서구청과 대전환경생태보존회는 오늘 정림동 갑천둔치에서 수질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토종 물고기 치어 방류와 새집 달아주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붕어와 동자개, 뱀장어, 메기 등 5개 종의 토종 물고기 치어를 방류했으며 이 일대 자연환경에 새들의 서식처 마련을 위한 새집 달아주기 행사도 가졌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국내 최대 모래 언덕인 태안 원북면 신도사구 주변에서 모래조각 페스티벌과 걷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모래조각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중단됐다 3년 만에 열리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전문 작가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또 모래조각 페스티벌과 연계하는 서해랑길 걷기 여행 프로그램도 주변 서해랑길 왕복 8.6km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어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허위 표시와 이력번호 미기재, 거래 내역서 미작성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질 방침입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부터 모바일로 간편하게 대형 폐기물을 신고할 수 있는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동안은 지정 판매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결제 방식으로 신고 필증을 산 뒤 폐기물을 부착 배출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해 납부 필증을 부여받아 일반 종이에 직접 기재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폐기물을 촬영한 뒤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에 접속해 성명, 연락처 등 신청자 배출 정보를 등록해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